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와 함께 하시죠.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개장 직후 시장까지요. 여러분 곁에서 중요한 신호들만 포착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상승 시그널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대표 디램 업체죠.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을 안고서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4%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디램 그리고 낸드 가격이 지난 4분기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소프트웨어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일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이었는데요. 결국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색깔이 변화하고 있는데 더 이상 테마로서의 AI가 아닌 마진율, 수익성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분간 실적 민감도가 높은 장세가 이어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11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12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연준의 단기 정책 경로를 전망하는데 유용할 전망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지난주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같이 동반 상승세 보여줬죠.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올랐고 코스닥도 2%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4,309선에 장 마쳤고 코스닥도 945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자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들도 따라가기 장세 보였고요. 또 CES 기대감 속에서 AI, 로봇, 우주항공 테마가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8일에 삼성전자에도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죠. 올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4분기는 어떻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일이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셀트리온이 크게 올랐죠. 미국 일라일리와 CMO 관련해서 호재를 가득 안고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고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또 훈풍을 불어왔습니다. 또 JP모건 헬스케어 레퍼런스도 기대감 안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4일부터 방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엔터주,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강세장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장전 최선의 전략도 오늘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미증시 마감 시황 또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헤드라인 다뤄드릴 예정이고 또 국내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주요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정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이렇게 QR코드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채널 연동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난 방송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놓았으니까요. 놓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네, 한 주의 첫 시작이자 26년의 첫 월요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2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강세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또 경신하면서 4,3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시죠.
네,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켠 모습인데요. 반도체 업황 호조와 또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조금 이례적인 상승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7% 오른 4,309선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17% 오른 945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거침없는 사자세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6,309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44억 원, 845억 원 매수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환율 경계감을 드러낸 한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초에도 고환율 상황에 대한 경계감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환율 상승 기대를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대해선 높은 환율 수준에서 추가로 달러를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말 환율 관리를 위해 계속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이 연초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한국 수출이 새 역사를 썼고 반도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관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만 달러를 넘겨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영향이 컸는데요. 관세 영향으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가 감소폭 줄여준 모습이었고요. 다만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의존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으로도 조금 기분 좋게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호황이 상승장 주도했고요. 제약, 엔터, 우주항공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조선, 2차전지, 건설, 바이오 등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수요 급증, HBM 시장 확대 등으로 글로벌 업황에 대한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은 삼성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7.17% 상승한 모습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99%, 4% 가까이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엔터,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가 상승세 이어간 모습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 그룹 BTS의 컴백 소식이 더해지면서 4.85%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최근 계속해서 악재가 이어졌죠. 이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한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2.04% 빠졌고요. 조선주 역시 하락세 보이면서 HD현대중공업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셀트리온이었습니다. 11%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4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과 미국 CMO 계약 소식 등이 급등한 건데요. 4분기 연결 매출은 약 1조 2,839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고수익 신제품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됐고요. 또 일라이릴리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이전 마무리 소식과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다는 소식이 모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생산시설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2일부터는 위탁 생산 CMO에 돌입했습니다. 향후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도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피어 종목이고요. 29.95%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스피어는 스페이스X 스타쉽 양산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이 상업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스피어의 사업 구조와 전략적 포지션이 재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니켈 재련 사업 추진과 함께 기존 전환사채 물량 부담도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AI 시그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AI가 주목한 시그널은 게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에서 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이번 방중 경제사절단에는
중국 한한령의 직격탄을 맞았던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등이 참여합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와 미중 갈등 등으로 냉각됐던 한중 민간 경제 협력이 10년 만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경제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과 더불어 AI 전환에 따른 제조 혁신 모델과 서비스, 콘텐츠 분야 협업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4천 속에서도 침묵했었던 게임주가 급격히 상승했고요. NC소프트는 7% 넘게 올랐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로봇주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이 현지 시간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매년 새해 첫 달 열리는 CES는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트렌드와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데요. 이번에는 특히 모빌리티 분야가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으면서 모빌리티 미래상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완성차에서 로보틱스,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옮겨가는 점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 로봇 관련주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2일 미증시에서는 신년 랠리 기대로 나스닥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 랠리로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 보였는데요. 자세한 지수 살펴보시면 다우존스가 0.66% 오른 48,382선에 마감했고요. S&P 500 역시 올랐습니다. 0.19% 오른 6,858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한 모습 보였는데요. 0.03% 빠진 23,235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한 건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등했지만 AI 소프트웨어 주식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모든 월가 전략들은 올해 뉴욕 증시가 4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랠리를 주도했던 만큼 최대 디램 업체죠. 마이크론이 10% 이상 폭등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26% 상승했습니다. CES 2026 기조연설 기대감에 따른 모습이었고요. 반면 대표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2.21%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섹터에서는 테슬라가 2년 연속 판매 하락 소식에 2.59%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를 중요한 재료로 삼을 걸로도 예상되고요. 또 베네수엘라 소식도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새해 맞이해서 조금 기분 좋은 흐름 보이는 업종이 많았습니다. 또 1월 효과라는 게 있죠. 통상 1월은 낙폭 과대 중소형주와 개인 수급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연말에 소외됐던 성장주의 반격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증시의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앞서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이 주요 지수들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줬는데 나스닥 지수 홀로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1% 갭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을 했는데요. 1.48%까지 상승폭을 장중에 확대했지만 고점 부담을 느낀 듯 강보합권 부근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0.03% 밀린 채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는 4만 8천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6,858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 오후 들어서 전통 산업주 그리고 가치주 위주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다우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0.6%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올해 시장의 험난한 흐름을 상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관측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가 2.16%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4%대 폭등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마이크론이 10% 넘게 급등했는데 ASML 그리고 램 리서치도 8%대 강세였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힘이 좋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반면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하드웨어 쪽으로만 굉장히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인텔과 TSMC 역시 5% 안팎의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10.5%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쳤는데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렇게 기대감 안고서 큰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도 8% 넘게 급등했고요. 샌디스크는 15%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도 짙게 초록불 그려내고 있죠. AMD 4% 넘게 플러스권이고요. TSMC 5% 플러스권, 램 리서치도 8% 급등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반면에 좀 빨간불 켰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밀렸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1.8%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고 메타 플랫폼 애플도 모두 다 빨갛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애플은 반도체 칩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율 둔화 우려로 하락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비반도체주들 또 빅테크 기업 들은 좀 수급을 뺏기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제미나이 3 이후 수익성이 여타 기업들에 비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상승 마감했고요.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이런 금융주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흐름 초록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건스탠리랑 골드만삭스가 좀 크게 강세 흐름 나타났다라는 점 특징이었고요. 전통 산업주 강세가 나타난 날이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특징주로 보잉이라는 종목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잉 종목이 4.9% 상승했고 캐터필러도 4.46%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가구 품목에 대한 관세를 1년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고급 가구 업체죠. RH도 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현재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먼저 테슬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말 사이 테슬라가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4분기 인도량이 나왔는데요. BYD에 뒤처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 1위 자리를 BYD에게 내준 건데요. 25년 4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4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42만 6천 대를 밑도는 수준인데 같은 기간 생산량은 5.5% 줄었다라고 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차량 인도 대수가 164만 대로 24년도보다 심지어 또 8% 감소를 했고요. 테슬라의 이런 판매량 감소는 연간 2년 연속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BYD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분기와 또 연간 모두 순수 전기차 판매를 크게 늘리면서 약 226만 대를 인도했습니다. BYD는 최근 2년 연속 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각각 200만 대 이상 판매한 실적을 보여줬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부진이 두드러졌죠. 일단 25년 1월부터 11월 테슬라의 유럽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반면 BYD는 240%나 증가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CEO는 전기차 판매 둔화 속에서도 그래도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미래 산업 비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부터 무인주행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안전 요원이 동승하는 제한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트루이스트가 실적 불안을 언급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점도 주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이야기가 다시 한번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였다기보다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오픈 AI나 또 제미나이를 겨냥한 새로운 이 모델 딥시크를 선보인 게 벌써 1년이나 지났죠. 이때도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반도체주들의 좀 하락이 두드러졌었는데 이번 2월 설을 앞두고 이제는 R2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딥시크가 효율성을 더 높인 새로운 AI 학습법이 담긴 논문을 발표를 한 건데요. 논문 사진을 제가 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게 논문 본문이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반도체를 충분하게 중국에서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나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낮추면서 동일한 수준의 또 성능을 낼 수 있는 이 AI 기술을 마련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 기술의 위협적인 측면 또 이렇게 된다면 작년에 있었던 AI 충격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두드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발표되고 나서 성능이나 어떻게 쓰이는지가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정학적 이슈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베네수엘라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3일이었고요.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새벽 2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 지역을 비롯해 미란다 그리고 아라과주 등을 공습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공습을 명령을 했죠. 일단 공격의 주 표적은 베네수엘라 공군 전력의 핵심인 엘 리베르타도르 공군 기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폭격은 베네수엘라 중부 아라과주의 주도 마라카이인 해당 기지에 집중됐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화염과 연기 기둥이 목격됐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인근 지역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정전이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베네수엘라 부통령 중국 측은 미국의 무력 공습에 비난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우려가 됐지만 그래도 프리마켓 상황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사안이라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높아지더라도 또 이번 주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 많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CES 2026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AI 쪽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초에도 이 CES 2026 일정을 소화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귀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AI 전방위정 확산으로 이제 가전과 모바일을 넘어서 모빌리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로보틱스, 핀테크까지 정말 모든 산업군에 AI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조 연설이겠죠. 젠슨왕 CEO가 차세대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와 함께 로보틱스, 자율주행 플랫폼의 진화를 좀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율주행 기술도 대거 시연될 전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 역시 기조 연설에서 AI와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발표를 이어갈 전망이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GPU 공급 업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저장 장치 기업들까지 반도체 이 생태계 전반이 작년에 굉장히 상승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이 AI 수익성 우려에도 반도체 섹터는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CES에서는 이제 어떤 AI 섹터가 계속해서 상승할지 주목이 되고 이번 CES에서 피지컬 AI가 메인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파생되는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신규 매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에 저희 IPO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쏠리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공모주 시장이 쉬어간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만 덕양에너전 그리고 엑스비스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서 공모 절차를 이번 달에 진행합니다. 지난달에만 12개 종목이 신규 상장하면서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졌었는데요. 보통 12월은 공모주 시장의 비수기로 여겨지는데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 때문인지 일단 일찌감치 시장의 문을 두드린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쉬어가지만 올해도 대역급 IPO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뱅크 그리고 에식스 솔루션즈 등 굵직굵직한 대여의 상장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K패션 브랜드죠. 무신사가 지난해 8월 IPO 추진을 공식화했고요. 또 뷰티 브랜드 조선미녀 이런 관련주들도 조선미녀 종목도 주관사 선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양대 시장 모두 문 활짝 열었습니다. 빨간불 켜주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출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지금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4,40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장 시작할 때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지금 0.01% 보합권 나타나고 있는데 9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거래소에서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 또 사들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기관홀로 동일한 물량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시면 개인이 지금 1,2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관도 사자세 소폭이지만 동참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 분위기 먼저 살펴봅니다. 역시 반도체 강합니다. 삼성전자 13만 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13만 4,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4.8%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도 따라갑니다. 3.25% 플러스권이고요. 69만 9천 원, 69만 닉스에 또 안착을 하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대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3.9% 플러스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보합권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도 강하네요.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3.8% 강세 흐름 계속해서 요즘 시장에서 뜨거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 쪽은 좀 선별적인 흐름이 금요일장에서도 나타났는데 오늘 HD현대중공업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 반도체 따라서 원전주도 강합니다. 미증시에서도 그랬듯이 두산에너빌리티도 6%대 지금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5% 플러스권이고요. 셀트리온이 금요일 날에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0.25% 마이너스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1.6% 하락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금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0.6%, 에코프로도 0.3%입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빼고는 지금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시각 지금 또 음전했는데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ABL바이오도 0.8% 하락이고 지금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의 하락 폭이 좀 큽니다. 두 종목 다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HLB와 리가켄바이오도 현재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리노공업 지금 반도체 초보장단들 모두 다 힘이 좋거든요. 원익 IPS도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리노공업도 4.7% 상승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시장 주도 섹터, 트렌드 섹터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4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오늘은 김하연 캐스터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의 김하연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대 강하게 마감을 하면서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4,30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올해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첫 거래일에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4가지 준비해왔습니다. 반도체, 한학영, 제약바이오, 그리고 우주항공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올해 첫 거래일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왔는데요. 이 중심엔 역시 한국 반도체 투톱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이 나란히 오른 건 굉장히 흔치 않은 현상인데요. 둘 다 신고가를 세웠다는 점은 단순히 이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 데이터의 흐름도 많이 인상적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한국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를 회복하고 또다시 경쟁력을 내세웠는데요.
연말 마지막 달에 나왔던 수출의 최고 기록이 2026년 첫 거래일 주가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그리고 가격의 흐름이 동시에 시장의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실적 기반 랠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도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한 영업이익이 올해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 실적 역사를 모두 통틀어서 가장 높은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AI가 들어가는 HBM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 D램 그리고 랜드 같은 범용 메모리의 가격 흐름도 동시에 상승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AI 메모리의 출하가 늘고 다른 한쪽에서는 메모리 가격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의 눈높이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실적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2025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기업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범용 D램의 가격이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동시에 AI에 들어가는 더 비싼 메모리인 HBM의 판매 비중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메모리가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올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고 가장 돈을 잘 버는 타이밍인 마진 피크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보면요. 지난해 HBM 출하량이 190억 기가비트 이상 시장에 출하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년보다 54%나 더 많이 공급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절반 이상으로 더 팔릴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 고객사는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내 점유율도 63%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공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한국 반도체 기업 사상 최초로 100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SK하이닉스가 100조 클럽에 진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수에서도 말을 하자면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를 1년간 반입할 수 있다고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반도체 업황에서는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학령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학령 해제 기대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번 국빈 방문은 2017년 이후 무려 9년 만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핵심 이벤트는 오늘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0건 이상의 양해각서 그리고 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실질적인 합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외교 대표단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삼성 그리고 SK, 현대차, LG 같은 국내 4대 그룹의 총수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 200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단순 보여주기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필요한 부품을 사고 팔거나 또 공장을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학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학력이 과연 완화가 된다면 실제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이번 한중 정상외교 일정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산업은 중국 시장이 매우 큰데요. 그간 규제 때문에 투자와 협력이 제한됐었습니다. 이번 방문과 MOU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들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학령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중국에서 막혀 있었던 한국의 게임 서비스가 다시 열리거나 또 한국의 드라마 그리고 음악 같은 콘텐츠가 중국의 플랫폼으로 더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BTS가 3월 21일자로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는 일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역량으로 하이브 그리고 JYP 같은 연예 관련 주식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그중에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나왔다 수준이 아닌데요. 이익 성장률 자체가 2배를 훌쩍 넘긴 서프라이즈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요. 4분기의 매출은 1조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분기 동안 1조 원 넘게 벌었고 그중 4천억 원 넘게 남겼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판매망을 동시에 확장해 왔었는데 이 흐름이 4분기에서 숫자에서 매출과 이익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급의 기준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2025년 전체 매출은 약 4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기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 1조 원 돌파는 바이오 기업의 기준으로도 매우 드문 기록이라고 합니다. 직접 약을 개발하고 공장을 만들고 또 글로벌 시장에 유통까지 하면서 병원과 보험망까지 연결해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조 덕분에 중간 비용을 줄이고 공장 가동은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또 판매 지역은 넓히면서 벌어오는 돈은 커지고 실제 남는 이익 비율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셀트리온은 미국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를 최종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공장은 셀트리온이 직접 운영하는 미국 현지 생산 기지입니다. 이걸로 해외에서 직접 만들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 그리고 유통 라인까지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 셀트리온은 약 6천억 원대 규모의 위탁 생산, 즉 CMO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위탁 생산 물량은 기존의 거래 관계를 맺어온 글로벌 제약사 제품들을 셀트리온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생산을 하면 수출로만 처리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공장의 인수는 관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로 제품을 수출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 리스크가 존재를 했다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구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하는데요. 또한 현지 생산 기반은 판매로 이어지는 이익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그대로 미국 시장에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운송비와 관세 부담 등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글로벌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긍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증권자 리포트들도 셀트리온에 대해 좋은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매수 의견을 보이면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으로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하반기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PO를 한다는 건 회사의 가치가 주식시장의 공개 가격으로 처음 평가된다는 건데요. 민간 우주 기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의 몸값이 드디어 공개 시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스피어입니다. 우주 산업에 쓰이는 원자재 그리고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니켈 재련소 지분을 인수하면서 우주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에 직접 발을 들였습니다. 니켈은 배터리, 로켓 부품, 전력 시스템 같은 우주 산업 전망에 꼭 필요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스피어의 이번 움직임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걸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공급 루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IPO를 통해서 민간 우주 기업이 이 정도까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 공개로 가격이 공개된다면 우주 산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수익 모델이 숫자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피어는 니켈 같은 핵심 금속을 확보할 수 있는 재련소 지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로켓과 배터리 그리고 전력 시스템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루트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우주 시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보자면 이노스페이스의 상업 발사 재도전 일정이 핵심 트리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민간 기업 중 처음으로 산업 로켓 발사를 시도했던 회사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첫 발사를 하고 난 뒤에 올해 2026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상업 발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상반기의 재도전이라는 건 로켓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노스페이스의 발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위성이나 고객의 화물을 싣고 또 돈을 운반하는 상업용의 로켓이기 때문에 기술을 검증함과 동시에 사업 모델의 첫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일정 때문에 한국도 민간 로켓을 직접 발사하고 위성 공급과 우주 물량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섹터들 함께 봤고요. 계속해서 개장 시그널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알아봤고요.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2% 넘게 상승폭 키워내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그래도 동반 상승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들로 개장 실시간 전략도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